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조소 형입니다. 신입을 뽑는 회사인데 경영 요구를 하는 경우.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에 뭐 직원이 10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인사팀 이런 게 따로 있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사무직들이 다 이런 걸 다 같이 이제 전담을 해요.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경영지원실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고 뭐 제가 면접을 보고 그 친구들이 제 스케줄을 비교를 해서 면접들을 다 잡아주지만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서 면접 잡고 제가 면접을 보고 제가 합격 통보를 하던 시절이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. 이런 팀들을 뽑는다는 게 사실 이제 생산을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산이 아닌 지출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크게 이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를 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눠 본다면 회사로 봤을 때 이거를 비유하면은 이 수비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파트들, 회계나 격리나 이런 어떤 운영을 책임지는 이 공격수들, 이 어떤 매출을 더 벌어오게 하는 파트의 분들,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좀 있더라도 크게 성공을 하면 다 보상이 돼요.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파트에 회사에서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공격수 파트는 몇 골을 넣었냐에 따라서 회사 수익 빼고 오너 수익 빼고 얘한테 줘야 될 돈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. 근데 이 수비수 파트는 돈은 결국 얼마나 아꼈느냐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도 않은 거고,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는 한데 정말 돈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돈 주는 게 괜시리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, 오너들이. 그래서 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. 자, 아무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. 면접을 보고 왔는데 신입 뽑는데 왜 경력을 요구할까요? 외국계 기업 면접 보고 왔는데 신입이라 경력이 없다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네요. 제가 앞서서 왜 이런 파트에 그 인사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사람이 대부분 멀티를 하거든요, 일들을.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느 딱 파트만 딱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, 사실. 그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떤 사무직이 공고 올리고 이런 걸 담당을 하면은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대표님이 나한테 야, 경력으로 공고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입으로 쓰는 거지. 그 면접을 보러 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제 생각엔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면접본분의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100%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신입을 많이 뽑습니다만 신입 지원에 경력자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신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경력을 가진 분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경력 연봉이 아니라 신입 연봉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왜냐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. 꼭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분명히 지네가 신입 뽑는다고 했는데도 경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입분들을 뽑는다고 했으면 사실 이제 신입을 뽑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입 뽑는 이유가 명확해요. 경력이 어줍지 않게 있는 사람 뽑아보면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색을 가지고 있거든요, 그 사람들이. 그래서 그 물을 빼고 다시 입혀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제 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물이 안 들어있는 인성이 된 사람 뽑아서 우리 회사의 색을 입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을 뽑는 건데, 신입 뽑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거는 글쎄요, 또라이인가요?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이분이 얘기한 그 경력이라는 게 그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뭐 아르바이트 경력 또는 그 직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탐구 능력 뭐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건 필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도 면접을 많이 봤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특정 파트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온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법대를 나오고 법적인 봉사활동들을 쭉 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들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대부분은 뭐 법대 다녔다가 뭐 이런 회사도 다녀보고 저런 회사도 다녀보고 아, 법 쪽에는 좀 괜찮나? 라는 생각이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? 라고 지원한 분들이 100분 중에 99분이에요. 여러분들도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. 그럼 최소한 그 파트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.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 있잖아요. 아, 이런 회사에서 이런 파트로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거는 좀 물어보고 최소한 내가 이런 일에선 이렇게 한번 해볼 자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여성분들 요즘 이제 간호조무사 이런 거 많이 따시니까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. 그러면 중소기업의 현실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정도까지는 알고 가시라는 거지. 내가 데스크도 봐야 되고 환자 응대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
때 서류 업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꼭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까지는 최대한 알아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이유, 이거는 일단 회사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회사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어쨌든 신입이 제일 슬픈 거는 경력을 쌓아야 경력이 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신입은 있으니까요. 이런 회사일 때는 사실 쿨하게 떨쳐버리시고 다음 회사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이 모두 월급 500만 원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